멋진 곡이 탄생할 줄이야. 제가 인터뷰했는 내용을 그래 글로 너무 이쁘게 써주셔가지고 감격스럽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유튜버 경산단단합니다. 예. 혹시 안녕하십니까? 여기 한국 다문학과 박전중 학우님 아닌가요? 네, 오늘은 진실을 토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무려 60만 원 상당의 고가 헤드폰인 에어팟 맥스를 3분이나 대여해주는 서비스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네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네. 회장님 한번 찾아뵙고자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카메라도 많고 해서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좀 어색합니다, 아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담 심리학과에 4학년 재학 중인 김희숙입니다. 올해 제23대 총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영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직장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만두고는 계속 앞만 보고 살았어요. 네, 정말 아침 6시에 나가면 집에 애들 픽업해서 들어오면 7시, 8시 그러고 나면 또 자기 전까지 집안일 하고 이러면 한 12시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학교의 부모 교육, 그때 이제 이걸 한번 들어봐야지 했는데 교육을 들어보니 2시간을 수업하거든요.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 시간 내에 울었어요. 강의를 하는 해 울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잘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족들이, 남편이, 아이가 엄마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겠고 나를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작년에 우리 5월달 축제할 때요. 기부 받았어 다 했거든요. 음료부터 시작해서 음식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냥 노파심에 우리 대학 축제하면 조금 먹고 마시는데 또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경구지 찌짐을 구웠어요. 다른 한 분 선생님이 김경옥 선생님이라고 이만큼 또 구워오신 거예요. 내 혼자 굽는다 하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 하시면서 그거 정말 기억에 남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새삼 더 알게 되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에게 희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희망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희망을 다시 가져야 됐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하고 이런 시기가 겹쳤어요. 그럴 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는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 가게 매출이 갑자기 바닥을 쳤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정말 구원의 손길 같이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인데 배달을 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배달을 하느냐. 우리는 배달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사장님 있는 데서 하세요. 우리가 살아남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 몇 시간 만에 이제 다 습득을 한 거죠. 배민은 어떻게 가입하고 요기요는 어떻게 가입하고 그리고 또 깃대는 어떻게 꼽는지 그때는 배달이 많이 없을 때거든요. 음식을 만들면 큰애랑 둘째가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그걸 들고 배달을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바닥까지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그 경험으로 알고 있죠. 본인의 인생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역경, 희망, 사랑. 살아온 인생 자체가 역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희망을 항상 잃지 않았고 다시 이 학교에 들어서 희망을 품게 됐고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가족들의 사랑, 엄마를 믿어주는 것 한마디로 압축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자랑은 자녀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항상 도와주고 응원하는 아이들에게 회장님은 어떤 교육 방식으로 지도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시킵니다.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수학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학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네가 조금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공부를 해보니 내 노력이 중요하지 누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큰애가 그걸 수용해서 이제 계속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 그 돈 들여서 학원 가는 거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더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정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한계가 오잖아요. 엄마가 사이버를 해보니 인강도 괜찮은 것 같더라. 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인강을 끊어줄게 이야기하니까 엄마 한번 이걸 끊어줬으면 좋겠어. 자기가 들고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요거를 내가 1년 동안 유지를 잘하면 환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어주고 나니까 진작에 좀 들어볼걸. 그리고 교수님도 바꿔가면서 들어볼걸. 이러면서 이제 유아여대 사회복지과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자부심이 좀 느껴졌죠. 다른 애들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모나지 않으니 좋은 것 같아요. 본인에게 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산은 언제든지 제가 돌아가고 싶은 품. 산 사는 게 꿈이에요. 제가 산을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뜬금없이 산 이러는데 30대 이후부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영향력이 없고 또 뭐 돈도 많이 없고 이런데 주위에서 애들이 부모랑 헤어지고 경제적으로 헤어지고 이럴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이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에 저는 이제 거기다가 뭐 집을 짓는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옆에 다른 부지에도 집을 지어서 노인분들이 노후를 보낼 곳도 그런 자연이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면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꿈꿨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떤 데 황당해요. 남들이 들어도 황당한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리포트에 쓸 때가 있거든요. 쓸 때가 있으면 해봐야지, 또 이뤄봐야지, 나이 들어서는 꼭 해봐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은 항상 꿈꾸고 그리운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저의 헤드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산 사는 게 꿈이거든요. 뜬금없는 것 같은데 긴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산이란 건 따뜻한 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연의 그 신비로움과 맑고 고운 공기 속에서 사람이 정화되는 느낌으로 사는 거, 남들도 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이제 그런 꿈이 있는 게 있어서 한다고 이제 맨날 그 희망을 갖죠. 나에게 지난 이 시간은 때론 너무도 힘들어. 그냥 잊어버리고 모두 지우려 해도 내게 남아서 날 걸어가게 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은 항상 너무나 고마워. 매일 미소 지으며 너와 함께 했는데 모두 나를 위한 일이었나 봐. 가끔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매번 어둠이 빠르게 찾아도 그 속에서 별들은 항상 밝게 빛나듯 난 희망의 뿌리를 내릴 거야. 숨이 차오를 때면 저 나무에 기대어 너를 찾는 바람과 쉬어도 돼. 어둠의 길을 잃어도 조금만 더 오르면 햇살은 너를 비춰줄 거야. 나에게 너의 그 시간은 항상 빛나면 좋겠어. 내가 걸어온 길에
작은 산길 만들어 너와 함께 이 길 걸었으면 해.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 줄래? 이게 멋진 곡이 탄생할 줄이야. 3분 헤드폰 대여 서비스 어떠셨나요? 이런 제가 인터뷰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글로 너무 이쁘게 써주셔가지고 감격스럽습니다. 손잡고 걷는 것 자체가 손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누군가 손을 잡고 걷는 것. 산을 따뜻하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산을 들다 본 사람, 산안 속에서 있어 본 사람의 느낌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산 속에 들어가면 이 포근함, 그리고 산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그게 어떤 데는 강하게 올 때도 있고 이런데 산의 그 나무들이 그런 소리들을 걸러줘요. 그렇다 보면 산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 향기, 이걸 내서 마음이 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위에 첫째 이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물려받은 산이 있다든가 그런 분은 적극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음가짐이 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단체 활동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제 역량을 좀 더 높이고 주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통학이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김희숙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신 음원은 추후 음원 사이트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할 예정이며 기억에 남을 귀한 사진 보내주시면 앨범 커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할 때 작사가로 이름이 등재될 예정이며 곡의 소유권은 경산단달아에게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패밀리데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셔서 즐겁게 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해서 박물관 돌아보시면 자긍심이 생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봄날 따뜻한 햇살에 교수님, 학우님들과 캠퍼스 한번 걸어보는 것도 대학생활의 재미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와주십시오. 배달 왔습니다. 말.